숭실대학교 2025 기출문제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위 제시문은 교과서 내용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아래 문항이 본 문항입니다. 4차함수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gx하고 hx는 상수함수는 아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입니다. 그런데 gx가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gx는 몇 차 함수? 그렇죠. gx는 2차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gx가 1차 함수이거나 3차 함수이면 최소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gx가 4차 함수라면 hx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gx는 2차 함수가 맞고요.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을 gb라고 합시다. g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b 대신에 0하고 b 대신에 1을 넣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b가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2분의 1인 경우에도 모든 항이 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제곱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gb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gb가 몇인 경우? 그렇지. gb가 4분의 3인 경우에도 상수항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 또는 상수항이 모두 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항은 개수가 아니니까 얘가 굳이 4분의 3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항이 개수라는 말에는 상수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2분의 1인 경우 g라는 함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엔 b가 0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gx는 x제곱 더하기 gb. 이때 모든 개수가 정수가 되려면 gb가 1이거나 gb가 2면 됩니다. gb가 1이면 gx는 x제곱 더하기 1, gb가 2면 gx는 x제곱 더하기 2가 되므로 개수가 모두 정수가 되는 2차 함수가 되고요. 따라서 b가 0인 경우 몇 가지?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엔 b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1이라면 gx는 x-1의 제곱 더하기 gb가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gb가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 gb가 1이거나 2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 그렇죠. b가 1인 경우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gx는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h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x의 모든 해는 0과 11 사이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h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가 1이라는 중근, 그리고 h가 2라는 중근, 3이라는 중근, 10이라는 중근 해서 hx가 중근을 갖는 경우 몇 가지? 그렇죠. 10가지가 나옵니다. 반면 중근을 갖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면 h라는 함수는 1 또는 2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린 함수, 아니면 2 또는 3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1 또는 3을 근으로 갖는 그런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라는 함수는 서로 다른 몇 개? 그렇죠.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h라는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조합 계산의 분자는 큰 것부터 2개, 분모는 작은 것부터 2개를 적어주고 계산하면 45가 됩니다.
따라서 45에다 10을 더해서 hx는 55가지가 나옵니다. 앞서 gx가 5가지였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55 곱하기 5 해서 275. 정답은 275입니다. 지금부터는 답안 쓰는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을 보면 그냥 gx가 2차식이다 하고 끝냈죠. 그러니까 gx가 2차식인 이유를 그림을 그리면서라든가 아니면 4참수면 h가 상수함수다 라든가 이렇게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팩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쓰면야 좋지만 이유를 쓰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기가 까다롭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팩트 위주로 답안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에서 이 말이 있으면 감점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에 관한 설명하느냐고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빨리 2번, 3번을 정확히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었고 미지수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답안 쓰기가 편리하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기호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보다는 답을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h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중근인 경우와 중근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10개, 45개 적어 주었고 합하면 5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게 있으면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복된 것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중복된 게 왜 없냐면 g라는 함수는 최소값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h는 x축과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서 답을 내면 되겠고요. 이 앞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라든가 아니면 제시문에 의해서 라든가 그런 멘트도 적어주면야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1번을 마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2번 문제를 함께 봅시다. 제시문은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리고 정적분과 넓이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세점 0,f0, 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 파이, f파이라고 했으므로 f0 몇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f0은 2의 마이너스 0승에 코사인 0을 곱해서 1입니다. f2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므로 0입니다. f파이를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에 코사인 파이의 절대값, 코사인 파이의 절대값은 1이므로 f파이는 2의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곡선과 선분, 그리고 곡선과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실수 전체에 대해서 f를 구하지는 말고 0부터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구간을 나누어서 이 구간에서만 fx를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x, 도함수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러한 도함수를 갖게 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해서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이때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있다. 사인 x에 2의 마이너스 x를 곱한 값이 두 개 있습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부호 반대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이 구간에서는 양수예요.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f는 아래로 볼록이고 이 구간에서 f는 위로 볼록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왜 중요하냐면 f라는 함수를 그릴 때 f0은 1이었고요. f2분의 파이는 0, f파이는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었는데 이 구간에선 아래로 볼록, 여기서는 위로 볼록입니다. 따라서 선분 AB하고는 fx가 A점과 B점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BC에 대해서도 선분 BC하고 fx는 B점과 C점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각각 ST라고 한다면 S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적분을 빼서 구할 수 있고 T는 정적분에서 직각 삼각형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를 적분한 값이 됩니다. 코사인 x하고 2의 마이너스 x가 곱해진 정적분은 부분적분법을 2번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로 떼어내고 얘가 적분하기 편한 함수 그대로 곱하고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코사인 x 미분에서 사인 x로 바꾸고 2의 마이너스 x의 적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므로 0이고요. 그리고 0을 집어넣어주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제곱 한마디로 1입니다. 마이너스 얘를 다시 한번 부분적분법을 쓰면 앞에 거 그대로 두고 2의 마이너스 x는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티그럴 사인 미분에서 코사인 2의 마이너스 x 적분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쪽으로 넘겨주면 2배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dx는 1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1이므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s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을 빼고 2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t를 구합니다. t는 정적분을 먼저 하고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 마이너스 붙은 함수입니다. 그리고는 삼각형을 뺍니다. 2분의 1에 2분의 파이에 높이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계산 과정 생략하고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와 T의 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요. 구간 나누어서 이계도 함수까지 구하고 이때 이계도 함수까지 구하는 계산 과정은 열심히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선분 AB와 fx가 A하고 B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시 답안에선 얘가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주면 사실 설명이 훨씬 편하고 부드럽습니다. 채점자도 글을 이해하는 데 편할 거고요. 예시 답안엔 그림이 없지만 우리는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그린 그림대로 그린 다음에 S하고 T에 대한 명칭까지 적어준다면 답안 쓰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S를 구했고 같은 방법으로 T를 구했고 S와 T를 더한 값을 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숭실대 기출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면 연속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봅시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g라는 함수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연속인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f 또한 1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f와 g를 곱한 함수와 g와 f의 합성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a와 c를 b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2입니다. 방금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반면 g라는 함수는 0에서 연속입니다. 좌극한 c, 함수값도 c, 우극한도 c입니다. 따라서 f하고 g를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면 됩니다.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x값, fx, gx, 그리고 f하고 g를 곱한 함수, 마일마, 마일풀에 대해서 f 마일마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2, f 마일풀은 2, 우극한은 2란 뜻입니다. g라는 함수는 연속이에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라서 여기에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같기 때문이죠. 두 함수를 곱한 함수의 좌극한은 각각의 좌극한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g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수값은 당연히 곱할 수 있고요. 우극한도 각각의 우극한끼리 곱해서 곱한 함수의 우극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하고 따라서 g-1은 0이어야 합니다. g-1이 0이므로 1-a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합시다.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3개 그려봅니다. 겉함수, 속함수, 이 전체 함수가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이고요.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 마이너스 1에서만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면 g 합성함수 f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f의 치역은 g의 새로운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올 때 f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러한 마이너스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수값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f-1은 2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올 때 f는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g가 마이너스 1 근처나 2 근처에서는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에 관한 정확한 표기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이죠.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 세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요. g-1은 0이었거든요. 따라서 g2도 0이어야 합니다. g2가 0이려면 4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입니다. 그 식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a와 c를 각각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를 기억에 넣어주면 1-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답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러한 그림과 함께 설명을 적어줘도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예시 답안처럼
아니면 예시 답안처럼 수식으로 다 보여줘도 됩니다.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되고 그때 곱한 함수의 좌극한과 곱한 함수의 우극한을 각각 보여주고 둘이 같아야 한다. 합성함수에서도 마이너스 1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보여주고 f 마일만은 마이너스 1, f 마일풀은 플러스 2가 되므로 둘이 같아야 한다라는 식으로부터 A와 B에 관한 관계식, C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3-2번 문제의 초반 부분, 이 조건은 왜 나왔냐면 1번의 결과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1번의 결과로서 A하고 C를 집어넣어주면 G라는 함수는 미지수가 B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gx 더하기 3이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gx 더하기 3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어디선가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생기더라는 거죠. 따라서 gx 더하기 3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전체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다른 말로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결과로부터 a값과 c값을 집어넣어서 g라는 함수를 b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 윗부분의 함수를 ix라고 부릅시다. 아랫부분 함수를 j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x의 꼭지점의 x좌표는 b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 jx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b의 범위에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지고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gx의 최소값이 달라지므로 b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 가면서 gx의 최소값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b가 양수라면 i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가 되고 j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ix가 파란색 함수입니다. ix라는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가 되고 jx가 초록색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ix의 정의역은 음수였고 jx의 정의역은 양수였으므로 g라는 함수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계산하면 g0은 이건데 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랑이 서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b는 양수는 아닙니다. 다음 b가 0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b가 0이라면 jx의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였거든요. 걔가 0이 됩니다. ix의 꼭지점 x좌표는 b 더하기 2분의 3이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ix는 이렇게 생겼고 j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gx의 최소값은 0에서 발생하고 g0은 마이너스 4죠. b가 0일 때 g0은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g0이 마이너스 4이므로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b = 0은 답으로 적당합니다. 다음 b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드디어 b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j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입니다. 드디어 jx의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b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하지만 여전히 i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입니다. ix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g라는 함수의 최소값은 x =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생기고 그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b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나옵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b의 범위를 구하면 이 값이 됩니다. 다음 b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x의 꼭지점의 x좌표 여전히 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함수 ix는 이렇게 꼭지점을 갖게 되고 b가 음수면 j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였기 때문에 g라는 함수는 여전히 이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아까와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b = 마이너스 2분의 3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섯 번째로 드디어 b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므로 ix의 꼭지점의 x좌표도 음수가 됩니다. ix의 꼭지점의 x좌표 b 더하기 2분의 3이었는데 얘도 드디어 음수가 되고요. jx의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도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gx의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값도 마이너스 4보다 그리고 이 값도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ix에 이 값을 넣어준 계산값은 이렇게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얘를 계산하면 b의 범위가 나옵니다. j2에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은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아까와 같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b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b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합합니다. 1부터 5까지 모든 b의 범위를 구하면 아까 2번에서 b는 0일 때 성립했었고 3번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성립했었고 4번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성립했고요. 다섯 번째로 요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걔네들을 모두 합집합을 하면 b의 범위가 완성이 되고 얘가 3-2번의 정답이 됩니다. 2025학년도 숭실대 기출문제 4번입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면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라는 교과서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문제에서는 컵의 건널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컵은 원기둥 모양이고 물을 54파이만큼 넣었을 때 컵의 높이와 수면의 높이의 차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문제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수리 논술에 그림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면 너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원기둥 모양의 컵을 그렸습니다. 수면의 높이와 컵의 높이의 차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물을 54파이만큼 넣었을 때 요 길이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컵의 건널비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컵이 의미 없이 이렇게 한없이 커져봤자 건널비만 커지기 때문에 컵의 높이와 수면의 높이의 차가 정확히 3 나올 때가 건널비는 최소일 때입니다.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함수식이 필요하고 함수식이 필요하니까 미지수를 설정합시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둡시다.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 길이는 h-3이 되고 물의 부피 54파이는 밑면의 넓이 파이 r제곱에 수면의 높이 h-3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h는 3 더하기 54를 r제곱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그립니다. 펼쳐주면 높이는 h가 되고 반지름은 r이 되고 요 길이는 원주 2파이 r이 됩니다. 따라서 원기둥의 건널비는 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 곱하기 h가 되고요. h 대신 3 더하기 r제곱분의 54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r에 관한 함수가 나올 텐데 걔를 ar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ar은 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 곱하기 h가 되고요. r에 관한 함수이므로 ar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를 구하면 요거 미분한 게 이거고요.
얘네들이 곱한 걸 미분한 게 요거, 얘네들이 곱한 걸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통분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함수 중에서 일부분 얘는 항상 양수예요.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봐도 좋고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다라고 봐도 좋고 이 값은 항상 양수이므로 r equal 3에서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뀝니다. 걔를 증감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r이 3보다 작으면 이 값이 음수고 r이 3보다 크면 이 값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ar이라는 함수는 r equal 3에서 유일한 극값을 갖고 그 값이 하필 극소값이 됩니다. 유일한 극값이면서 하필 극소값이면 그곳에서 뭐다? 최소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필 그곳이 극소야. 그러면 그곳에서 최소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r equal 3일 때 ar은 최소가 되고요. 그 값은 r 대신에 3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혹은 여기에다가 r 대신에 3을 넣어주면 그 값은 63파이가 됩니다. 정답은 63파이입니다. 답안 작성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미지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그림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물의 부피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r에 관한 함수로 만든 다음 미분법과 증감표를 통해서 최대최소를 논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멘트는 당연히 알려진 멘트이므로 답안에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4번 문제 해설을 마칩니다.